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던 거는 2002년도부터였는데 2002년도에 그 전해에 그 정읍에 그 새교육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혁준 천재 상무님이랑 이제 같이 생명미래라는 거를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정읍 생명문화교육연대라는 이름으로 합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생명문화교육연대의 위원회 활동으로 주민자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문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활협동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협동위원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지역의 생활협동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몇 차례 했었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이제 생협학교를 했었죠. 그때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정현숙 선생님이 계셨죠. 처음에는 그냥 지역 생협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받고 이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농산물을 수거해 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그 재정적인 부담도 너무 크고 인력도 그만큼 따라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생산자들도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되니까 현실적인 선택이 한살림이었어요. 그래서 정읍의 독자적인 생협을 만들어가지고 정읍의 생산 기반과 소비자들과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해보자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의 입장은 그 당시에도 이제 지역 생협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기는 너무 우리 역량이 부족하다. 이래서 한살림과 함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논의를 하다가 이제 한살림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 3월 달에 상동에 조그마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매장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일단은 너무 좋았죠. 반갑고 기쁜 날이었어요. 그리고 현판식도 그때 했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날 잔치 분위기만 저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매장에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 들어와서 진열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즐겁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반갑고 고마울 뿐이었죠. 그때 당시 이 전라북도에 이게 거점으로 이렇게 전 생협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는 개인의 기쁨이었었죠. 그때 그냥 개인의 기쁨이 컸지. 옆에 조그마한 부엌이 하나 딸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장 공간이 있었는데 한 10평 남짓 탔나요? 이렇게 아주 작은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허름했죠. 굉장히 정말로 믿고 먹는 사람이 아니면 가서 먹을 수 없는,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감사하다. 이 시골에 진짜 한살림이 생겼다는 게, 유기농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라는 게 감사해서 다녔죠. 가공식품도 그다지 막 많이 없었을 때야, 한살림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물품을 막 개발한다고 물품위원들이 많이 좀 움직일 때죠. 그 당시에 정읍 7보를 중심으로 지역 생산 공동체가 지역의 생명문화교육연대의 시민단체와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두부, 콩나물, 장류, 유정나, 맵쌀 종류 등을 해서 20-30여 가지를 공급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급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규모의 약 30% 정도가 지역 농산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직접 생산자가 만든 그런 물품들을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저는 된장이랑 청국장 만들고 서현정님 두부 만들고 그때는 우리가 생산자라기보다는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맞아,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하면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같이 이용도 하고, 주로 우리가 회원으로서 다 내놓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조금 그런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국산콩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손해보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았고 그다음에 좀 투박하기는 했지만 맛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중엔치 먹다가 그걸 먹은 뒤로는 다른 두부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가공법 뭐 이런 것도 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닐에다 물 흘리면서 그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먹고 그래서 굉장히 두부 오는 날 많이 기다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 대보름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추수감사제 행사도 나름대로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전국 규모 행사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자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한 그런 행사는 되게 좀 초라하고 웃기는 행사였는데 그게 참 따뜻하고 의미가 깊은 행사였어요. 그 소비자들도 거기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도농 교류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건 힘들고 또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하자 이런 거죠. 도농교류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서 서로의 의견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살림 그 당시 정읍전투 시설에 물품을 매장에서 매대를 중심으로 같이 공유했지만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여럿이 모여서 만났던 단오 행사가 처음으로 함께 모였던 그 시간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생산 공동체의 여러분들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물품에 대한 공유, 또 정보, 또 생산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누적 적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이제 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8천, 9천까지 이렇게 1억 가까이 누적 적자가 쌓여서 우리 출자금 총액이 한 7, 8천 되는데 출자금을 넘어서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경영하게 했으면 자본 잠식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파산을 하면 오히려 빚이 남아서 돌려줄 게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 경영상으로 보면 상당한 위기였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거기서 헤어났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매장 근무자들이 그 상여금도 못 받고 인건비도 삭감하고 인상률도 제로 해서 하고 어찌됐든 매장 그 물품 판매가 많이 되어야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좀 했고 좀 더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게 잘 해결이 조합은 이렇게 많이 증가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생협 매장은 제가 첫 경험으로 하늘생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매장에 가보니까 물품이 오는 날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복적복적되고. 그래서 생협 매장을 내면은 다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겁도 없이 제가 그 매장 책임자를 덜컥 맡았는데 그 물품이 오는 날도 되게 한산하고 물품이 오지 않는 날은 더 한산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되게 이제 궁리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조합원님들이 많이 매장에 오실까 그런 궁리를 하다가 이제 밥을 해야겠다. 한살림에서도 밥이 가진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야겠다. 그러면 뭐 매장에 한 분이라도 오시면 못 가게 했어요. 점심을 꼭 드시게 해서 제가 항상 이제 물품 진열하고 하는 일이 늘 밥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분 그렇게 드시고 가시다가 어느 날은 3분도 계시고 어느 날은 뭐 5분도 계시다가 이제 또 5분, 3분 모이시면 또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살림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이 차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매번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바느질 모임도 만들었고 떡 모임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인원들이 또 위원회 활동도 하게 되었고 그랬어요.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장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해져서 아무래도 그런 모임들이 많이 더 활성화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죠. 이제 한 사람이 뭐 세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그 떡 모임이나 반찬 모임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활동, 뭐 식생활이라든가 물품위원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또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도 활동을 많이 했고 공급고도 자연스럽게 오르더라고요. 파손이 생기는 것들은 알아서들도 많이 가져가시고 또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면 쉽게 또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 가시는 조합원들도 많이 생기고 또 마음을 나누는 조합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죠. 이제 한살림에서 저희가 생태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광주 지역에서 녹색연합, 뭐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YMCA 같은 곳에서 가족 생태 기행하고 어린이 생태 기행을 같이 1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년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단발적인 프로그램보다는 1년 과정을 쭉 보면서 뭐 숲에 가서 생명을 보든 그 갯벌에 가서 생명을 보든 그 생명의 변화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설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가입하셨다는 분도 계세요.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풀꽃 하나 꺾고 나뭇잎 뭐 뜯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게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그 얘는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꺾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생명도 다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나랑 같이 숨쉬는 같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틀에 박힌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방적으로 그 강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생명학교를 우리 한혁준 지금 상무이사님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생명학교를 계절마다 꼭꼭 하셨고 동진강 탐사라든지 그런 그 생태 탐사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도 꼬마들 데리고 좀 했었어요. 어른들도 했구나 하고 걷기 같은 것도 했고 그런 활동들이 한살림의 어떤 우리 그 어떤 생산 활동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환경이나 생태 또는 자연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식을 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나름대로 조합원 자녀들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한살림이 생태학교 또는 생명학교를 하는 또는 도농교류도 하지만은 생태 프로그램 하는 중요한 중심축에 한살림이 있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한살림 조합원으로 비조합원이었지만 한살림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게 되고 한살림이 물품도 판매하지만은 한살림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신뢰도를 쌓는데 나름대로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은 제가 한 2009년 그때까지의 기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활동을 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지역 활동과 지역 사업과 생명 운동과 조금 정리하면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기억이 남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생협이 출범하는데 걸음이 된 기간.
비로소 이제 정상화가 됐다. 정상 궤도에 올라갔다. 그 전까지는 6년 동안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실무자나 활동가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물품 공급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출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자주 만났어요.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나? 2주일에 한 번 만났나? 그렇게 만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저기 실무자들 인건비 깎자. 상여금은 받지 마라. 이제 그런 거 했죠. 하여튼 그리고 재고 물량 재고 파악을 충실하게 하고 또는 파손율 줄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 잠자는 회원 깨워가지고 이용률도 높이자 좀 이렇게 기본적인 단계기는 한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됐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뭔가를 해서 해결된 건 아닐 거예요. 모든 게 다 변하죠. 그 법인 이후에는 그냥 법으로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운영, 활동, 사업의 전 부분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 출발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6년 동안에 고생한 것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만은 어쨌든 본격적인 출발점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특히 전북에서 수목전 할 때는 한살림 식구들만 했던 게 아니라 전북 지역에서 진짜 한 20, 30년간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그 생명운동 진영에 함께 했던 많은 선후배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 생전에 무의당 선생님의 뜻이셨어요. 한살림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도 우리 전북에서는 한번 장 선생님이 생전에 염원하셨던 생명운동의 어떤 큰 판, 큰 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선생님의 뜻을 새기고 우리가 함께 그 유지를 받드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1년 전부터 이제 전북 지역의 모든 생명운동가 활동가들이 그 동학혁명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를 하면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장조 선생님을 전북 지역으로 모시게 된 그런 이제 행사를 갖게 됐어요. 처음에 한살림이 그렇게 이제 지역에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의외였지만 무의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 다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무의당 선생님과 한살림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지역 사람도 잘 몰랐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살림이 늘 공급자와 수급자,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의 만남에서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무의당 선생님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 컸는데 그것이 한살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무의당 선생님 수목전을 계기로 생명운동 판들이 한번 그 운동가들이 크게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한살림의 어떤 활동, 전북 지역 한살림의 활동이나 역할이나 기대가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커졌어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전북 지역 한살림이 뭐랄까 더욱더 성실하게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될 당위성이 생겨버린 계기가 됐죠. 예. 지금 전북 한살림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마다 저희 지역이 이제 정읍, 군산, 익산, 전주 이렇게 네 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 마을 모임이나 소모임들이 두세 개씩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역 운영이라는 걸 꾸려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초 단위인 마을 모임이나 소모임들을 조직하여서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창구의 역할이죠. 이제 저희 이제 그 마을 모임에 또 가보면 또 살림에 재미를 붙여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했는데 이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조합원들을 불러요.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맛있다고 서로 칭찬해주고 요리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그래서 저는 생활에 그 재미를 붙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살림 운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 문자상으로 나와 있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그것이 곧 운동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활동을 해보면요, 그 처음에 모였을 때는 다들 잘 모르시잖아요. 조합원이기 때문에만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면 다들 재능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자기 재능을 나누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배워가기도 하고, 저는 조합원 활동이 그 나눔의 의미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른이긴 한데 좀 철이 다 안 들었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뭐 어른이지만, 그런데 그 한살림 활동이나 그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정말 어른이 돼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살림다운 그런 어른이 돼가는 과정 같아요. 한살림 전북에 매장이 5개 있습니다. 나름대로 매장이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다르지만은 매장이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러한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또 동네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향후에서는 매장을 개설함으로써 한살림 활동의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식품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믿음, 그리고 오면 사고방식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안전한 게 아니라 사고방식도 다들 덜 쓰고 더 나누자,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동네 아줌마들이면서 그런 조금은 환경도 생각하고 남은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도 좋고 물건도 좋은,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한살림에서 매장은 혹시 물품만 있을 때는, 물론 한살림 물품이 다 생명이 깃든 물품들이긴 한데 거기에 사람의 온기나 웃음이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 정말 그 생명이 깃든 곳 같아요. 그래서 매장 물품만 있을 때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 조합원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한살림다운 매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안에서도 저희가 소모임들이나 모임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한살림 매장이 더 살아난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이 물품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단순히 물건을 구입한다기보다는 뭔가 함께하는 정보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더 한살림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유통 경로라든지 어떻게 생산지에서 생산이 돼서 소비자에까지 오는지 그런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지금 한살림 전북 공급은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정읍, 군산, 익산, 그 외 전라북도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전체 지역을 다 다니고 있지는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지역만 가고 있고, 하루에 평균 공급 가구 수는 한 20에서 30가구 정도 되고요. 근데 공급 가구 수보다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 약속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합원님들과의 약간은 힘든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더 이렇게 빨리 가고 싶고 더 오랜 시간 뵙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번거로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항상 매주 빠지지 않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조합원님들 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뵙다 보면 한살림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조합원님들과
오히려 조합원님들께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물품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한살림 정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참 그래서 공급 받으시고 또 저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만족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고맙습니다.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한살림 전북이 올해 처음으로 공동체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부안과 남원인데요. 남원과 부안 지역의 조합원들의 무엇보다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가능한 지점이 무엇일까를 찾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 날에 공동체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조합원들을 만났죠.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살림 전북이 공동체 공급이라는 경험이 없는데 시군 단위 지역에서 공동체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또 조직이 만나고 그리고 한살림 운동의 거점이 확대되는 그러한 의미가 공동체 공급이라는 의미가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은 조합원들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또 한편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생각됩니다. 우리 한살림 전북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가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고 또 공동체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분이 못 가는 지역들도 있는데 모든 조합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공급을 받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누구보다 저의 노력이 크겠지만 또 우리 한살림 전북과 조합원님들의 뜻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조합원님들이 공급을 원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살림 전북이 그런 전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